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최윤미입니다. 일본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2020년 국내외 정세를 평가하고 2021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일본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원래 지진 등 자연재해 등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위기에 강한 국가라고 하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서 국내외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7년 8개월의 장기 집권을 하던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하고 스가 내각이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병을 이유로 사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실패 그리고 벚꽃 스캔들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상실한 것이 사임 이유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스가 신내각은 74%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얻으면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스가 내각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코로나19의 대응과 경제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2,000명에서 3,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국내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대표되는 초국경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일본이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일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안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고 두 번째는 2020년도에 연기된 바 있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이 중에서 도쿄올림픽의 개최는 일본이 감염병을 이겨내고 위기관리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2021년도에 일본은 중의원 총선거 그리고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직은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도쿄올림픽 그리고 내년도에 있을 선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 일본 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내각에서 7년 8개월의 관방장관을 역임하면서 내정에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외교 분야에서는 크게 두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가 총리가 취임했을 때 외교 분야를 잘 해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스가 총리 스스로도 명확한 국가관이나 비전을 보인 적이 없어서 이러한 우려와 걱정은 더욱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외교에 있어서는 기존 아베 총리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외교 분야는 스가 총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짧은 임기 기간 동안 스가 내각만의 특색과 장점을 보이면서 성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가 내각에서는 기존의 아베 내각 하에서 추진되던 외교 노선을 따르면서도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실익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외교 노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첫 번째가 미일 관계입니다.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의 근간이고 사실 어느 정부에서나 견고한 미일 동맹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스가 내각에서도 이러한 노선을 견제할 것이고 바이든 신행정부와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과거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것만큼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일본 양측 모두 국내 현안 해결이 더 급하고 스가 총리는 특히나 외교의 힘은 국내의 지지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책 결정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탑다운 방식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외교 협상에 근거한 바텀업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미일 방위비 협상 그리고 미국의 TPP 복귀 시의 재협상 과정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중일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의 안보적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협력하는 적대적 공종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대중 위협 인식은 매우 강한데요. 특히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나타나는 양국 갈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협감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이러한 반감과 불신 그리고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양국 관계를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양국은 2018년 말부터 현재까지 지난 2년여 동안 역사, 경제, 안보 분야에서 복합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2021년도에도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양국 모두 코로나19로 국내 현안이 시급하고 둘째, 동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셋째, 양국 모두 국내 선거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한일 문제를 다루거나 혹은 양국 관계를 급속도로 전환시킬 동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양국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관계 개선은 여전히 유언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도쿄올림픽,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중 갈등 격화, 그리고 미국 신행정부의 한일 관계 관여 등 외부 변수들이 한일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양국의 경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화를 위해 한일 양국이 선별적인 연대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